안녕하세요. 저는 42살 돌싱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랑에 빠졌고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5년 전 1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마치 제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 같았죠. 이혼 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무기력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집과 회사만 오가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던 차에 대학 동창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45살의 돌싱남이었어요. 첫 인상은 참 따뜻했죠. 부드러운 미소와 진중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몇몇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5년 전에요. 아직도 적응 중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직도 가끔 혼자 있는 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성격 차이로 오랜 갈등 끝에 합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마음을 닫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그날 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이후의 연애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상함과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는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던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흔이 넘어 시작한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애틋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는지를요. 우리 관계가 3달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의 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심 외곽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그날은 영업 준비가 한창인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작은 세계야. 어때, 마음에 드니?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분위기 좋네요. 당신이 직접 꾸민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했지만 주방장이 많이 도와줬어. 그 친구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미소가 참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숨은 실력자야. 메뉴 개발부터 주방 관리까지 정말 든든한 파트너지. 그녀는 손을 씻고 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영업시간 전에 주방장이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들더군요. 사장과 주방장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랜 연인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오래 일한 사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와 주방장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으로 보였지만 굳이 그 생각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녀는 정말 특별한 인재야. 이 친구 없었으면 가게 문 닫았을지도 몰라. 그는 종종 주방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원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 말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화창한 봄날 공원을 산책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안해,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어. 고객이랑 문제가 있대. 먼저 들어가 있을래? 저는 걱정이 되어 그냥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하는 내내 그는 계속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모습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로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누군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 주방장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장은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는 저를 완전히 잊은 듯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단순한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급히 그녀에게서 떨어져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해하지 마. 그냥 가게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일까?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와 그 주방장의 관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불안감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기도 했어요. 결국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방장과는 어떤 사이인 거예요? 정말 단순한 직원과 사장 관계인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준 친구지. 그날은 그녀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 조금은 안심했지만 완전히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갔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와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정말 미안한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걱정이 된 저는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사들고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우리 사이가 깊어진 만큼 아플 때 서로 챙겨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집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한두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 앞에 서니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바라본 우편함에는 놀랍게도 그의 이름과 함께 그 주방장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성이 아니었기에 혹시 친척인가 싶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우편함 위에는 둘의 이름으로 된 고지서들이 꽂혀 있었죠. 설마 동거 중인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혹시 불륜? 아니면 단순한 동거인? 혹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관계?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심장이 귀까지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는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닌 그 주방장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남자 잠옷 차림이었다는 점이었죠. 분명 그의 옷이었어요. 전에 제가 선물했던 잠옷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이었죠. 실례했습니다. 간신히 이 말만 남기고 저는 뒤돌아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자기야, 잠깐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주방장이 상황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 설명할 기회를 줘. 사실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정말로 있었다는 것을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녀는 사실 내 전 부인이야. 전 부인이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대로 말할게. 우리는 3년 전에 이혼했어. 하지만 가게를 함께 운영해왔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된 거야. 정말 그뿐이야. 그의 말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의심스러워졌죠. 이혼 이유도 그동안의 관계도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그리고 전 부인이 단순한 직원인 것처럼 소개한 이유는 뭐죠?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어요. 말하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거야. 처음에는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몰랐고 나중에는 너무 두려웠어. 널 잃을까봐. 아파트 계단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듯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함께 시작한 거야. 이혼 후에도 그녀는 주방장으로 남았고 가게의 공동 소유권도 갖고 있어.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려면 가게를 팔거나 한쪽이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 부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녀와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정말로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동거인일 뿐인가요? 아니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급하게 답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정말 끝났어.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잠시 같이 지내는 것뿐이야. 조만간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약속해.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는데 어떻게 다른 말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요. 이제 막 다시 피어나려던 제 사랑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혼 후 첫 연애에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게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던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녀가 울며 그에게 안겼던 순간. 이제 보니 그것은 단순한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전 부인과 전 남편, 그리고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다음 날 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모두 읽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문자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모든 걸 정리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표정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너에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는 3년 전에 이혼했어. 성격 차이로. 하지만 가게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했던 거야. 그녀는 뛰어난 요리사고 가게의 메뉴와 분위기는 대부분 그녀의 아이디어였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기로 했어. 처음에는 각자 집을 구했지만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다시 한 집에 살게 됐지. 그때는 정말 경제적인 이유였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혼했거든. 하지만 그건 너를 만나기 전이야. 널 만나고 나서는 정말 진지하게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복잡한 관계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었던 거네요. 아마도 그들이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걸 테고요. 내가 나타나고 나서 그녀에게 말했어. 우리가 정말 끝났다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녀도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게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솔직함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와 만나면서도 전 부인과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왔던 그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감기에 걸려 있었고 그녀도 가게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고 있었어. 그래서 둘 다 집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신 잠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제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편한 옷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별 의미는 없었어. 그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인 이상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 그녀와 대화를 나눴고 가게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어. 내가 그녀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고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로 했어. 물론 그녀도 집을 나갔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모든 걸 정리한 걸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얽혀있던 관계가 갑자기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일인가요?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그녀가 집을 나가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진 않았어. 하지만 널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사실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던 거야. 그동안 그냥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했던 것 같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전 부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다면 적어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웠어. 내가 떠날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정말 미안해.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어요. 전 부인과의 관계는 이제 정말 비즈니스적인 것만 남겨두고 완전히 끝냈다고 했죠.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건 잘못됐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야.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그와 전 부인의 관계가 정말로 끝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공감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전 부인의 관계가 정말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영업시간 전이라 손님은 없었고, 주방에는 새로운 요리사가 일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 듯 했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많은 것이 변했어. 메뉴도 조금 바꿨고, 인테리어도 일부 손봤어.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어요. 전 부인과의 모든 관계를 끝냈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 그쪽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구했대. 우리 가게 지분은 내가 모두 샀고, 이제 서로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그녀도 정말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일군 가게인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 처음에는 많이 화내고 상처받았지. 하지만 결국 그녀도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면? 만약 그가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증명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약속해. 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5년 전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거짓말. 과연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지.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이 전 부인과의 관계를 숨긴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들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는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끝났어. 내가 증명했잖아. 그녀는 이제 여기 없어. 물리적으로 떠났다고 해서 감정까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닐 수 있어요. 당신들은 오랫동안 함께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기회조차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당신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아직 전 부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우연히 친구를 통해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전 부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다시 그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들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과거가 얼마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특히 이혼한 사람과의 연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아직도 얽혀있는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해요. 이혼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한 연애였기에 더 아팠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용기를 내어 시작한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더 신중하면서도 더 솔직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연애를 하실 때 꼭 명심하세요. 상대방의 과거, 특히 이전 결혼 생활이나 연애 관계가 현재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새로운 사랑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서로 위로하며 나눴던 대화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뒤에 숨겨진 거짓을 생각하면 그리움은 곧 사라져요. 지금의 저는 다시 혼자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과거에 발이 묶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더 나은 사랑, 더 진실된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믿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날까지요. 그때는 더 현명하게, 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